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게스트 가천대 예방의학교실에 정재훈 교수 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천대 예방교실 정재훈입니다. 네. 코로나가 낳은 스타. 코로나 이야기는 안 하기로 되어 있었었는데 네. 또 코로나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벌금을 받는 걸로. 그 1년차 스타가 이재각 교수님이었고 2년차 스타가 정재훈 교수님이었고 그 정재훈 교수님의 이 명성과 영향력이 쭉 이어져 오고 있죠. 감사합니다. 양대 스타죠, 양대 스타. 참 지난주에 이거 참 책 이야기를 쪼개로 다뤘어야 됐는데 네. 책 이야기를 못 다뤄서. 지난주가 아니라 월요일. 월요일. 네네. 월요일에 책 이야기를 좀 다뤘어야 됐는데. 이제 책 얘기 합시다 이번 시간에. 네. 그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엔드 오브 타임은.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제가 지금 만약에 다 미리 읽었더라면, 그러니까 알고 나서 하는 얘기인데 네네. 과학책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솔직히 앞에 한 1, 2, 3장 정도는 안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아니야? 네,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저는 뭐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원제가 보면은 원제가 엔드 오브 타임이 아니에요. Until the end of time이네. 네, 원제는. until the end of time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든 그 종말의 시간, 마무리의 시간에 대해서 일단은 이 책의 가장 큰 화두긴 하다. 근데 어쨌든 간에 마무리를 이야기하려면 시작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부터 책을 소술할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또 1장, 2장에서 이 브라이언 그린이 내가 앞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세상의 역사를 한번 서술을 해볼 텐데 어떤 방법론으로 서술을 하겠다. 그렇죠. 이게 딱 그냥 과학자의 자세, 네네. 과학자의 자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과학책들은 보면은 중간에 서문에 수식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빼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데 저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개념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시간성을 먼저 정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3장까지는. 그런데 물리법칙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공간의 차원들이 있고 거기에 시간이 더해져서 항상 3+1, 4차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차원의 좌표에 있어서 공간의 좌표는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과거에서 미래로만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관련 물리법칙상에서는 과거로 거슬러 가는 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시간이 앞에서 뒤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러면 앞에서 뒤로 흘러가는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처음에 3장 정도를 엔트로피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은 거죠. 네,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을 만나서도 답답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 독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을 보면서 좀 답답했던 대목들이 뭐냐면, 이제 엔트로피라는 게 세상을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리 법칙 중에 하나인데, 그 엔트로피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책으로 많이 추천하는 책이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라는 책인데, 네네. 그 책은 엉터리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개념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엔트로피가 진짜 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의미가, 과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구닥다리에 오래되고 내용도 부실하고 정확하지도 않은 엉터리 책인데, 제목의 엔트로피라는 이름 때문에, 그리고 저자가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이유인 것 때문에 정작 이제 그러니까 엉터리 책이 이제 엔트로피 개념을 설명하는 책으로 읽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그냥 이 책이 1장, 2장, 3장을 읽히면 되겠다. 그냥 그 비문학 지문으로 나와도 손색 없을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네, 1장, 2장, 3장, 특히 3장의 엔트로피를 설명한 부분들을 고등학생들한테 읽히거나 대학생들한테 읽히거나 혹은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에게 읽히면, 엔트로피라는 게 이런 개념이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엔트로피 법칙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그냥 이 부분만 읽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근데 이 엔트로피라는 게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개념인데, 근데 엔트로피에 대한 법칙이라는 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 경향이 있다라는 말이 참 전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엔트로피를 정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서 보면은 우리는 엔트로피를 거슬러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인류 문명이라든지 생명 같은 것들은 엔트로피가 거슬러 가는 과정인데 그 거슬러 가는 과정을 여기서는 엔트로피의 2단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 2단계가 거치면서 우리가 이런 문명을 이룰 수 있고 의식 구조가 생기고 생명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을 하고 싶어서 엔트로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잘해준 거죠. 네. 그러니까 앞부분에 내가 앞으로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설명을 할 텐데 그 설명의 한 축은 엔트로피라고 하는 물리 법칙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엔트로피와 경합하면서 우리의 생명이라던가 우리의 문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힘은 뭘까? 나는 그걸 진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브라이언 그린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는 세상을 엔트로피 법칙이랑 진화 이 두 가지 법칙으로 시작부터 끝까지를 쫙 한번 꿰는 긴 이야기를 내가 시작할 거야. 준비됐니? 그게 이제 1, 2, 3장인 거죠. 근데 그걸 너무나 간결하면서 잘 설명을 해줬는데 네. 제가 이제 브라이언 그린이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그 두 가지로 설명하고자 하는 게 제가 평상시 살고 있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엔트로피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우리는 엔트로피를 거슬러가는, 저는 항상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태양의 아이들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태양이라는 무한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엔트로피를 거슬러갈 수 있는 건데 그걸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엔트로피를 더 빨리 무질서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진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엔트로피의 관점으로도 설명이 되지만 그 진화의 법칙마저도 엔트로피의 2단계 안에 하나의 작용이라는 거가 이제 이 브라이언 그린의 이번에 책에서의 주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청자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건 그냥 가만히 두면은 세상은 좀 질서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질서가 깨지는 상황으로 네네. 전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방을 잘 정리를 해놓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방이 엉망진창 어지럽히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시 정리하려면 에너지가 들겠죠. 그렇죠. 그 에너지가 드는 게 바로 엔트로피를 이제 거스르는 거죠. 그런데 뭐 생명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문명을 유지하는 행동들 자체는 다 무엇인가 우리가 에너지를 가하고 자원을 써가지고 인위적인 노력을 가해서 질서를 잡히는 형태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 브라이언 그린이 보기에는 자연적인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걸 이제 거스르는 거죠. 네네. 근데 이거 거스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태양 에너지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태양 에너지를 지하에 저장되어 있는 뭐 석탄이라든가 석유 네네.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의 이 문명을 이제 만들어 왔는데 그렇게 문명을 만들어 오면서 나오는 그 부산물로 세계 전체의 엔트로피는 더 커진다. 더 커지게 개 하는 전체 엔트로피 훨씬 더 커지게 하는 형태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브라이언 그린의 큰 그림이고 자신의 이런 큰 그림으로 우주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했으면 우리 원소들은 어떻게 탄생했는지 네.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 태양은 어떻게 탄생했는지 지구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근데 그러면 지구가 생겨난 다음에 생명은 또 어떻게 그렇죠.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생명이 계속 진화를 하다가 갑자기 의식이 있는 존재가 나타났네 그리고 그 의식이 있는 존재가 신이라는 걸 또 종교를 가지게 만들어냈네 되고.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네. 네, 그걸 중간에 맞아요. 말. 말을 하기 시작하네 그리고 종교를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네. 그러다가 이제 종교라는 걸 만들었네. 네. 그리고 나서 예술이라는 걸 만들었네. 그리고 나서 이제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예술까지가 딱 베토벤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빅뱅에서 베토벤까지를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니. 하지만 그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네. 뒷장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건 없다. 네. 결국에는 이 세상은 망할 텐데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끝은 무엇이냐? 네. 이런 가설이 있고 이런 가설이 있고 이런 가설이 있다. 그러니까 비교적 정확하게 태양계는
어떻게 끝나고 지구는 어떻게 끝나고 심지어는 우주는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을 통해서 설명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놀라웠어요. 우주가 끝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여기 사실 이 책이 중간에 조금 약간 횡설수설하거나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 장은 정말 아름답게 기술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항상- 11개의 챕터가 이제 부는 없이 그냥 1부터 10일까지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네네. 실제로는 1, 2, 3이 파트 1이고 네네. 4, 5, 6, 7, 8이 파트 네네. 2고 네. 9, 10, 11이 파트 3인 네네. 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네. 저도 가장 훌륭한 부분은 90, 11이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새로운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게 90, 사실 11이었어요. YG 다른 데서 같은- 잘 보지 네네. 못했던 YG 같은 분은 1, 2, 3장 같은 건 사실 다 아는 이야기일 테고 많이 아는 내용이었고 4, 5, 6, 7, 8은 지금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은 생명은 어떻게 생겨났고 의식은 어떻게 생겨났고 언어, 종교, 예술 이 각각에 대한 역사를 쭉 관통하니까 이건 나름대로 그래도 또 굴하지만 좀 재밌게 그러니까 이제 봤는데 그 JYP는 가장 재미있게 봤다고 하는 그 부분이고 중간 부분. 이고 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정 교수나 나는 아무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브라이언 그린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얘기가 제일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횡설수설했다. 네네. 그러니까 1, 2, 3장은 자기가 이미 확실하게 알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사실에 관한 기술에 가깝다면 그렇죠. 4, 5, 6, 7, 8은 약간 구라에 가깝고 9, 10, 11은 다시 자기 진짜 전공 분야의 어떤 지식을 살려서 미래에 대한 내가 예측을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약간 예측성 예측성. 이렇게 갈 거다. 네네. 인류 혹은 우주의 미래는 이렇다라고 좀 서술하는. 근데 이제 두 분은 맨 마지막 세 개의 챕터가 제일 훌륭하다. 네, 근데 전 이 책이 논픽션이잖아요. 근데 저는 픽션 중에서도 이 책이랑 되게 유사한 책이 있어요. 그게 아이작 아시모프의 단편 중에 최후의 질문이라는 단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최후의 질문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마지막 세 챕터에서 다루는 게 우주의 종말이라고 하는 게 빅크런치, 빅립, 빅프리즈 세 개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는 우리는 빅프리즈에 가깝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네, 우주의 열적 죽음에 가깝다라는 건데. 근데 뭐 하지만은 빅립이 될 수도 있고, 네네. 그다음 빅크런치가 될 수도 그렇죠. 있고, 네네. 그다음에 빅립이 되면 당장 내일 빅립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죠. 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는 네네.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작 아시모프가 그때 벌써 나온 지가 50년이 넘은 건데 거기는 이제 빅프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주의 열적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이제 질문을 계속 해내다가 결국은 열적 죽음을 맞이하고 정말 최후의 정보가 남게 됐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죠. 빛이 있으라. 그래서 다시 빅뱅이 시작이 됐다. 네. 라는 건데 그게 요 내용과 플롯이 일치해요. 지금 브라이언 그린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90, 11장은 좀 브라이언 그린류의 하드 사이언스에 익숙하거나 좋아하시는 분들로서는 약간 새로운 이야기 네네. 혹은 좀 약간 감동적인 이야기, 네네. 약간 가슴 설레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뭐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시적으로 읽힐 수도 있는 네네. 그런 잠재력이 있는 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브라이언 그린의 지난 시간에 나온 뇌피셜을 다시 발휘해 보자면 그 브라이언 그린의 에이전트가 뭐 누군지 모르겠으나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거 뇌피셜입니다. 법적인 이런 거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청취자 미국에 메일 보내시면 이득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분이 브라이언 그린에게 그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좀 빅히스토리 형식으로 좀 제안을 해보시죠. 그럴 때 근데 나는 어차피 그러면 앞에 이야기는 어디서 내가 이미 한 이야기나 아니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딴 사람들 생각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세상의 끝에 대해서 내가 짧은 임팩트 있는 책을 하나 쓰는 게 어떨까라고 역으로 제안했다 그러면은 아마도 90, 11장만 딱 모아가지고 그렇죠. 네. 책을 내지 않았을까. 차라리 그렇게 내지 그랬어. 그러면 얇고 아주 잘 그러면은 팔릴 수도 아마 1장
2장, 3장과 90, 11장을 딱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렇게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아이, 같아요. 그러면 예. 25불에 못 팔았을걸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은 10불에 팔아야 되지 아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러면 네. 또 그 사피엔스의 경쟁작이 그렇죠. 될 수도 없지. 그 에이전트 이름은 에릭 시모노프라고 저 뒤에 뒤에 감사의 말에 나와요. 그 에릭 시모노프에게 제가 확인한 바 전혀 없고요. 그냥 YJ 내피셜이라는 거. 예. 아니 근데 저는 이 책에서 되게 제가 오랫동안 한 고민에 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되고 나는 죽음 앞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저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가장 슬펐던 과학적 발견이 뭐냐면 지금 우주 팽창의 속도가 지속적으로 더 가속되고 있다라는 그 과학적 발견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되게 슬퍼했어요. 저는 어떤 걸 믿었었냐면 빅크런치가 반복이 되면서 주기적으로 순환되는 우주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여기서 우주론이었거든요.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저랑 너무 맞다라는 거예요. 약간 순환적 우주론이라고. 예, 순환적 우주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책에서 보면은 빅크런치라는 게 갑자기 확 축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빅뱅으로 지금 계속 우주가 팽창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그렇게 팽창하던 우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 축소해가지고 마치 그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빅뱅에.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에너지가 뭉쳐니까 다시 터지고 터지겠죠. 예. 되게 저는 그게 설득력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 데이터가 2010년대에 좀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게 빅프리즈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그래서 그때 이제 보고 있다가 되게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저도 이제 거기서 든 생각이 그때 이제 아이작 아시모프 그걸 봤어요. 최후의 질문을 그때 좀 이제 그때 지금 국내 좀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때 봤었는데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배열들, 그다음에 엔트로피에 대한 여러 가지 배열들이 시간이 정말 무한에 가깝게 시행의 수가 반복이 된다라면 특이점에 다시 모일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저는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에서 설득력 있게 다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빅프리즈이지만 순환이 가능한 우주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 말 나온 김에 빅립, 빅프리즈, 빅크런치에 대한 개념 그 조금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청취자들 위해서. 빅뱅은 정설의 이론이죠. 왜냐하면 우주가 은하와 은하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관측을 통해서 증명이 됐는데 그런데 중요한 점이 점점 멀어지는 속도가 일정한지 더 빨라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지 감속 팽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요. 현재 이제 관측된 사실로는 이제 가속 팽창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게 현재까지 관측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제 가속 팽창을 하려면은 당연히 더 빨라지니까 더 빨라지게끔 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흔히 다크 에너지. 진짜 멋있는 이름이다. 암흑 에너지. 암흑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브라이언 그린 같은 경우에는 뒤에 주석에다도 해놨는데 자기는 다크 에너지라는 표현보다는 뭐 인비저블 에너지, 보이지 않는 에너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 다크 에너지의 존재도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그것도 그냥 그러니까 가설로만 있는 거예요. 어쨌든 빅립은 그 팽창 속도가 갑자기 확 더 빨라지면은 우리가 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이 공간 얘기잖아요. 자체가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원자 형태로 구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다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립, 그러니까 립. 균열. 네. 공간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 몸이든 뭐 네네. 집이든 다 찢어진다 쉽게 말하면. 네네. 근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오랜만에 그 집에 있는 어린 동거인이랑 같이 그 멀티버스 혼돈의 멀티버스, 네네네네. 대혼돈의 멀티버스 그걸 봤거든요. 그게 뭔데요? 애니메이션이요? 아니요.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 그 시리즈에 닥터 스트레인지. 마블 닥터 스트레인지 시리즈의 새 영화예요.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나오는. 네, 근데 그 새 영화에 그 뭐 대혼돈의 멀티버스라고 하는 부제가 담긴 영화를 봤는데 거기가 이제 그 여러 우주들이 공존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닥터 스트레인지가 있고 여기도 닥터 스트레인지가 있는데 그 우주들을 막 이렇게 넘어다니면서 모험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서 망가진 우주가 막 이렇게 쪼개지고 막 그렇게 묘사가 돼요. 네. 그게 진짜 딱 그냥
빅립 상태의 우주. 아 그걸 이미지화 시킨. 예. 그래서 빅립은 그래서 팽창 속도가 갑자기 빨라져서 찢어진다는 거고. 찢어진다는 거고. 빅크런치는 뭐예요? 빅크런치는 언젠가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중력 때문에 다시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줄어든다기보다는 그 에너지가 고갈된 거죠. 그러면 에너지가 고갈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멀어질 수가 있었던 건 그 서로 당겨주는 중력보다 훨씬 더 큰 그 다크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크 에너지가 소실되거나 소진되거나 약해지면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의 힘이 절대적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갑자기 확 그냥 당기는 힘이 발생을 해서 우주가 쪼그라들어 가지고 그 다시 빅뱅의 형태로 하나의 특이점에 모일 수 하나의 있다. 점으로 모이는 상태로 우주가 망가질 것이다. 그 광활한 우주가 굉장히 작은 공간으로 다 압축된다. 이런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이 하나의 점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압축되면은 당연히 에너지가 엄청나게 응축이 될 테니까 그게 다시 뻥 터지면은 다시 빅뱅이 시작이 되고 이러면 아까 이야기한 순환론 같은 형태가 될 테고 그게 이렇게 해서 빅뱅이 다시 일어나서 우주가 되려면 여기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까 얘기했지만 뭐 몇십 층 10에 68승 뭐 이런 황당무계한 숫자 나오는 이제 그런 기간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 빅프리즈는 뭡니까? 빅프리즈는 그 중간에 좀 약간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건데 우주 전체에 열적인 죽음이 오는 거. 점점 천천히 식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빙하 시대가 오는 거야? 빙하 시대가 온다기보다는 세상에 상호작용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별도 연료를 다 태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반짝이는 별도 없고 그냥 모든 게 그냥 약간 없는 진짜로 무의 상태에 거의 가까운. 이제 나중에 공간이 점점 팽창하게 되면 우리가 보이는 우주와 보이지 않는 우주가 될 거잖아요. 어차피 빛이 도달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다른 은하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별들의 연료는 다 소진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블랙홀은 점점 커지면서 나머지를 먹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서 3K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주의 온도가 3K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온도 뭐냐면 그 빅뱅이라고 우주가 처음 생길 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우주 전체로 확 분산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큰 이벤트가 있었으면 그 이벤트의 흔적이 우주 곳곳에 존재해야 빅뱅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게 말이 된다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60년대에 우주 전체 어디서든 방금 이야기한 한 3K 정도의 에너지가 미세하게나마 발견이 된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그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의 결정적인 증거로 과학자들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우주 배경 복사의 그 미세한 에너지조차도 그냥 소진되어 버리는 상태. 그게 이제 공간이 더 팽창하면 온도가 더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이제 블랙홀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서 나와요. 근데 블랙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질량, 전하, 그 다음에 한 개가 뭐였죠? 질량, 전하, 각속도였나요? 하여튼 블랙홀을 결정짓는 요소가 있는데 그 블랙홀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온도가 있는 애였다라는 거예요. 블랙홀이 뭐 복사 에너지를 내기도 하고 온도가 있는 건데 이 블랙홀의 온도가 이때까지는 다 뜨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게 가능한데 나중에 우주가 전체로 다 식어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블랙홀보다 이제 더 차가워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블랙홀에 있는 것들도 밖으로 나갈 수 있다. 호킹 복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엔트로피가 무한히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거다. 그게 빅프리즈. 그러니까 이제 블랙홀이 미세한 에너지를 계속 방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게 스티븐 호킹이에요. 호킹이죠. 그 유명한. 그리고 그걸 호킹 복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엔드 오브 타임이 또 약간 재밌는 요소들이 무엇이냐면 과학책 좀 읽어본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대 물리학이나 현대 우주론에 대한 지식들을 좀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습득하고 있는 사람은 이 책을 보면은 그게 다 하나로 딱 이렇게 이어져요. 이어져요. 네. 그런 느낌은 저도 받았는데 워낙 그 배경 지식 기존에 들어와 있던 게 빈약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막 긴밀하게 이어지진 않고 그래서 이게 이거랑
그때 내가 잘 모르는 얘기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연결이 되는데 되는구나. 연결시키는 건 알겠지만 역시 잘 모르겠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절대 온도 3K라는 거는 마이너스 뭐 200 몇십 도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네네. 왜냐면 0K보다 이론적으로 더 밑으로 내려갈 수는 그러니까. 없으니까. 네네. 예. 273도였던가 절대 온도가. 네. 그좀 그게 이제 우주의 온도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주의 돼요. 온도는 영하 270도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3K 3K 라니까. 배경 복사가 있으니까요. 우주 네. 어디든 어디든지, 현재로서는 네. 등방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 과학자들도 훌륭한 사람들이다. 네. 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저는 정재영 교수님만큼 이런 우주론이나 아니면은 현대 물리학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고 그냥 과학 전문 기자니까 최소한 뭐 누가 물어보면 약간 설명을 네.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이런 큰 흐름들이 있다 정도만 파악하는 정도인데 그래서 엔드 오브 타임을 이제 저도 이런 종류의 책 오랜만에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또 막 생각들이 새록새록 나면서 네네. 쫙 이렇게 꿰는 또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워낙 그 우주 물리학이나 천체 물리학적인 발전이 너무 이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한 번씩 있어야 돼요. 이런 류의 책들도 개정판이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10년마다 나오시니까 대가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 대가들이 이제 내가 써야지 하고 쓰고 정리해주고 넘어가는 약간 그런 약간 교과서 같은 느낌? 그런 대중과학의 교과서 같은 느낌이라고 이 책은 원저가 2020년에 나온 걸로 되어 네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최신판이니까, 최신의 네. 얘기고 그리고 이건 좀 역설적인 건데 뭐냐면 저 엔드 오브 타임 보면서 아까 그 중간 부분 읽으면서 좀 많이 웃었고 또 다른 부분들 보면서도 제가 한국일보에 그 사피엔스랑 엔드 오브 타임을 비교해 가지고 짧은 칼럼을 썼었거든요. 근데 봤어요. 거기에도 제가 언급을 해놨는데 우리 역사학자 이 유럽 중세 전쟁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님께서 쓴 그 인류사에 대한 책인 사피엔스에는 약간 확신에 찬 오조와 네네. 단정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약간 개인적으로는 가소로웠던 네. 거예요. 네가 도대체 세상을 알면 우주를 알면 뭘 알기에 그렇게 확신에 차가지고 인류는 이렇게 뭐 진화해 왔고 이렇게 앞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역설적으로 지금 현존하는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 다음에 우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 왔고 세상의 근원물질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또 상당히 그 실체에 가까이 갔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이 브라이언 그린 같은 이 과학자의 책에서는 잘 모른다. 모른다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등장하죠. 엄청 등장해요. 네. 모른다. 자,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가정도 엄청나게 등장해요. 네. 뭐 만약에 이렇다고 생각한다면 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연히 그 본인도 나중에는 민망해서 가정이 너무 많긴 하지만 그리고 너무 많이 우연을 남발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는 이런 발견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네, 그렇죠. 네. 뭐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아마도 이런 게 증명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자,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게 여전히 너무나 많다. 네네. 라는 걸 되게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지만은 이 모르는 걸 뭔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믿음 이런 게 이제 약간 또 과학을 추동하는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SF 작가 중에 제가 앤디 위어를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앤디 위어의 책을 보면 그 안에서도 이런 희망적인 분위기, 과학으로 언젠가 밝힐 수 있을 거다,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관점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이 여기서도 앤디 위어가 있는 거죠. 마션의 마션 작가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저도 좋았어요. 네. 대개 이제 사기꾼들이 쓴 책을 보면 네. 이거다 저거다 확실하게 얘기를 막 하잖아요. 맞아요. 사기꾼들이 쓴 책들이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은 모른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이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건강 의학 관련 네네. 분야에서도 똑같거든요. 인체에 대해서 모르는 거 진짜 많고 네. 질병에 대해서나 그래서 다 잘 모릅니다라는 거 얘기해야 되는 순간에 이거다
그러면서 심지어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기꾼들 많죠. 근데 너무 역설적인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 맞아요. 안다. 맞아요. 확실하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TV에 나와서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 얘기를 나는 알고 있다고 예. 화건에 차서 얘기하시는 분 병원이 더 잘 되잖아요. 예. 아니 그래서 그 JYP가 나한테 그 JYP는 생각보다 나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요. 지적질도 많이 하고. 근데 JYP가 뭔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JYP가 그 주관한 행사에 나를 불러가지고 내 강연의 끄트머리를 좀 들었어. 네. 근데 야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너는 왜 자꾸 그 청중들한테 같이 고민해 보자고 하냐. 아. 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으러 오는 사람한테 해답을 얻으러 온 사람들한테 같이 고민해 보자고 하냐. 같이 고민해 보자고 하는 사람 강의는 앞으로 듣지 않는다. 네. 해답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의 강연을 듣지. 그 말이 되네요. 라는 조언을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같은 맥락인 거죠. 내가 그런 말도 했어? 그런 말도 하셨어요.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 근데 어쨌거나 이 책은 보면서 과학자, 저 연구자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연구자 입장에선 되게 편안한 기술들이에요. 이런 기술들이 너무나 익숙하고 그다음에 우리 연구의 한계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게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천체망원경들 우주로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우주로 많이 나가고 이번에도 이제 그 큰 거 하나 나갔었잖아요. 제임스 웹. 예. 근데 이게 20년에 나왔지만 앞으로 올 발견들이 전 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수많은 가정들 중에서 몇 가지는 내가 살아있는 한 확인을 하고 죽을 수 있겠다. 네, 그런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브라이언 그린의 나이를 염두에 뒀을 때 그 지난 시간에 파리 학번. 1963년 파리 학번 우리나라로 586이군요. 586인가요? 586? 파리 학번이라고. 예, 586. 그래서 굳이 학번만 놓고 보면은 그 조국 교수님 조국 서울대 교수님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나이를 염두에 뒀을 때 엘러건트 유니버스 출간 뭐 한 30주년 정도에 한 번 좀 더 현대 써달라. 물리학과 현대 네네. 우주론을 다시 정리하는 그거 중요할 것 그런 같습니다. 네. 책을 한 권 정도 남기고 좀 세상을 뜨실 수 있지 제가 않을까. 아까 586 용태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닙니다. 586 용태론이신가요 지금? 아니 할 일이 더 남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586 제가 영태론입니까? 쉬는 시간에 네. 그 검색해봤어요. 네. 브라이언 그린 어떻게 생겼나. 네네. 관상을 좀 궁금해서 대박 잘 생겼네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물리학자라기보다는 무슨 방송 진행자 같은 느낌이 네. 나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고 그래요. 말씀도 되게 잘하실 것 같고. 그 미국의 PBS에서 하는 노바를 여기서 진행을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예. 근데 그게 그 노바 프로그램이 다큐멘터리 중에 퀄리티가 되게 좋은 편이에요. 우리나라에도 PBS 같은 방송국 하나. EBS 있잖아요. 팽수. EBS... 아니 뭐 EBS도 있고 TBS도 있지 않습니까? TBS. TBS.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엔드 오브 타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이제 추천하신 그리고 브라이언 그린을 평소 열혈 뭔가 이렇게 존경하는 네. 사람으로서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지, 그리고 이 책이 좋았던 사람은 그 다음엔 또 뭘 보면 좋을지 요거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 책이 과학책계의 자기계발서라고 생각해요.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을 읽으면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 무한한 시간, 무한한 우주에 비해서 나의 인생은 너무 짧고 보잘것없구나, 막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우려는 없습니까? 저는 항상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한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한한 거는 없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 분들은 저 인생은 정말 뭐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고 나는 네네.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고 하니까 그러면서 되게 이제 안빈낙도 하고 별로 열심히 안 살고 그냥 이렇게 돛 닦고 숲속에서 명상하고 이랬잖아요. 네,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저 여기에 보면 책의 중간에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 우리가 과학 이론 여러 가지 중에 인본주의적인 이론이 있고, 내가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론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중간에 의식이나 뭐 아니면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과학의 발전이나 전 인식에 있어서
내가 진짜 별게 아니구나. 거기에서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조금 벗어나서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바라볼 때 조금 더 나를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중간에 내용 중에 좀 이상한 것도 있지만 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시각이 과학계에서 가지고 오는 폐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까지나 과학은 과학이고 내가 특별하거나 우리 지구가 특별하거나 아니면 우리 우주가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는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예. 그 엔드 오브 타임을 재밌게 읽고 브라이언 그린의 다음 책을 한번 더 읽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그 브라이언 그린 책을 같이 해보자고 추천을 하신 분이시니까 요거 이후에 새로 쓰신 책은 없을 없어요. 테고요. 네. 그 과거의 전작들 중에서 좀 읽어볼 만한 거 뭐 있어요? 아니면 이분 책이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이런 하드한 현대 물리학이나 우주론 책 중에서 저는 이분 책은 우주의 구조가 사실 제일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주의 구조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우주의 구조를 저는 언제 읽었냐면 그 일본에 여행을 갔었는데 일본 민박집에 제가 이 책을 한 권을 들고 들어갔는데 이틀 동안 관광을 안 나갔습니다. 우주의 구조를 읽으려고 너무 재밌어서. 혼자 갔어요? 네, 혼자. 일정이 없어서. 친구도 없고. 네, 근데 정말 우주의 구조는 이해가 너무 잘 가게 쓰여져 있어요. 이해가 너무 잘 가게 쓰여져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좀 호기심 많으신 분들은 엔드 오브 타임을 읽고서 좀 감질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랬다라고 그냥 슬쩍슬쩍 너무 터치만 하고 넘어가는 여러 측면이 주제를 있거든요. 짧게 다루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우주의 구조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 진짜 엔드 오브 타임에서 브라이언 그린이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주의 구조는 진짜 우주의 구조에 관한 책입니까? 네. 우주는 어떻게 생겼다? 우주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음.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인데 이거 말고 이제 이분이 책을 4권밖에 안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거를 좀 추천을 드리면은 전 여기 안에 있는 것 중에 슈레딩거의 생명이란 무엇인가가 계속 언급이 되잖아요. 그 생명이란 무엇인가는 강량구의 강한 과학에서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좀 충실하게 해설을 해놓았죠. 근데 그 책은 네. 그 책은 정말 명작이에요. 명작. 그러니까 그 시대 최고의 과학자가 강한 어떻게 과학에서도 보냐. 이렇게 별점 3개 준 꼭 읽어야 하는 책으로 분류됐었나요? 그랬던 걸로 기억이 주의가 됩니다. 필요한 책 아닙니까? 지도가 필요한 책입니다. 지도가 필요한 책? 아니 당연히 지도가 필요한 책이거든요. 그냥 읽긴 조금 왜냐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생명이란 무엇인가는 그 20세기 초중반의 과학자들의 열정이나 열망이 강하게 반영된 책이거든요. 네, 그렇죠. 상당히 그- 환원주의적인 시각이기도 환원주의적인 하고. 시각에. 그 강한 과학이라고 이제 YG가 쓴 책이 있어요. 과학 고전 읽기. 한 23권인가 네, 23권. 고전을 가지고 쫙 해설을 해놨는데 3개로 나눠놨어요. 3그룹으로. 꼭 읽어야 되는 책, 읽지 말아야 하는 책, 읽지 읽을 말아야 필요 하는 책 되게 궁금한데요. 읽을 필요 없는 책. 읽지 말아야 할 책에 그리고 뭐가 중간에 있습니까? 이기적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요? 중간에 지도가 필요한 책 이렇게 있는데 음. 그 슈레딩거는 지도가 필요한 책으로 분류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 이제 요거는 이제 과학책을 좋아하시는 독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건 리만 가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만 가설에 대한 이제 수학사적인 접근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그 책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역사 이야기 한 챕터 거기에 대한 수학풀이 한 챕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식이 재미가 없으면 챕터를 홀수만 읽으면 그냥 재밌는 한 권의 소설이 되는 그런 구성으로 책 되어 이름이 있습니다. 리만 가설이에요? 리만 가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이 네, 그냥? 리만 가설. 네. 리만 가설이 그 무슨 100만 달러 그 상금 벌고 밀레니엄 문제 중에 들어가 그, 있을 거예요. 그거 중에 네네, 하나잖아요. 네네. 예. 책 이름이 리만 가설이라고요? 그게 원제가 프라임 넘버즈였던 걸로 기억을 리만 하는데 가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프라임 넘버즈. 그렇네. 승사안에서 나온 네네. 존 더비셔. 더비셔라는 분이 네네. 쓰신 저도 이건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그 리만 가설을 번역한 박병철 선생님이 이 우리 브라이언 그린 책을 많이 번역한 박병철 선생님과 같은 분이죠.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거 박병철 선생님이 약간 그 뭐랄까 그 호호가 있는 역자예요. 이미 한 몇 주 전에 이야기를 한번 네, 했었는데 호호가 있는 역자인데 서로 빵 터졌죠. 네. 예. 왜 호호가 있냐면 이 박병철 선생님께서도 본인이 물리학을 공부하기도 하셨고 이 브라이언 그린과 같은 하드한 물리학책을 워낙에 많이 번역을 하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일가를 이루신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도 자꾸
뭔가 이 사람이 하는 얘기에 주석을 달고 싶고 개입을 하고 싶으신 거야. 네. 그래서 그 공자나 뭐 맹자나 뭐 주, 장자체 뭐 해, 이런, 뭐 예. 주 다는 것처럼 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좀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몰입을 깨는 게 좀 있죠. 예. 예. 아마도 예. 이런 것 같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니면은 우와 비유 너 너무 잘하네. 뭐 이런 것들이 감탄사로 역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참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마도 최근에는, 예. 편집자나 혹은 그 이제 주변에서 피드백을 그런 걸 받았겠죠. 조금 예.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피드백을 받으신 것 받으셨겠죠. 같아요. 근데 대신 이분은 번역 퀄리티는 압도적이에요. 정말. 워낙에 뭐 예, 이 번역 아니 퀄리티 본인이 자체들을 많이 물리학 하셨으니까. 박사고 네네.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친 기간만 30년 가까이 되고 아, 이런 네, 분이고 굉장히 번역 퀄리티는 번역도 너무 많이 좋습니다. 하신 네네. 분이니까. 그래서 요거 리만가설 이 책은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고. 예. 그 우주의 구조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우주의 구조는 오늘 얘기한 엔드 오브 타임보다 약간 더 하드하다. 하드해요. 약간도 나는 아니라 많이 하드해요. 많이 하드한 책을 읽으면서 일본 가서 이틀 동안 관광을 안 나갔다라는 분이 재밌다고 하니까 리만 가설에 대해서도 그래서 제가 읽는 법 상당한 알려드렸잖아요. 이제 이게 의심의 눈초리가 수식 없는 부분만 보면은 수학자들의 수학사예요. 그냥 아, 수학사 아. 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읽으면 합니다. 아니 그 저는 이 엔드 오브 타임을 약간 판타지처럼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예. 느낌도 그런 좀 느낌도 있기는 있어요. 하죠. 네. 그래서 과학책이라고 좀 편견이라든가 장벽을 쌓아놓고서 좀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편의 판타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그 판타지다운 감동이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브라이언 그린이 얼마나 훌륭한 학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대중을 위해서 뭔가 굉장히 수준 높은 과학적인 지식을 알기 쉽게 해설하는 기술하는 능력은 YG보다 못하다. 그 얘기를 제가 끝으로 하고 싶네요. 그렇습니까? 강양구의 강한 과학이 최고다. 강양구가 네, 강한 과학. 과학에 대해서 뭐 양자역학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어려운 얘기 막 이렇게 해설해 놓은 거 보면 난 다 이해하면서 이런 거야. 정말 새로운 걸 알았네.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요거는 읽으면서 이렇게 막 계속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근데 그러긴 혹시 했어요. 우주의 구조를 재밌게 읽으셨으면 로저 펜로즈가 지은 실체에 이르는 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실체에 이르는 길은 제가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실체에 이르는 길이 왜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책걸상 애청자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YG가 읽다가 포기하는 책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네. 아저씨 굉장히 특이한 분이구나. 실체에 이르는 길은 연습 문제처럼 풀이를 하면서 독자가 지식을 쌓아가야 되는 그런 책인데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펠로즈의 실체에 이르는 길은 정말 하드한 책이죠. 네. 심지어 이거 2권짜리야. 두 권인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아는 물리학자들이 실체에 이르는 길을 좀 일반 시민들과 같이 읽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시는 그런 책이죠. 이거 좀 과하다. 이거 좀 과하다. 근데 그 엔드 오브 타임은 또 이렇게 읽을 때 또 읽는 맛이 있었고 그 월요일이랑 수요일 오늘 2차례 걸쳐서 상당히 정말 최신의 밀도 깊은 현대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했거든요. 그렇죠. 네. 상당히.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좋은 방송이다. 굉장히 훌륭한 방송 아닙니까? 이 굉장히 정도면? 훌륭한 방송이다. 실체에 이르는 길은 1권, 2권 페이지 수를 합치면 1300쪽인 아니 그리고 이건 진짜 무슨 약간 정석 같아요. 연습 문제. 아니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저는 물리학자한테 한번 그 책에 대해서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전 이때까지 이 물리학 책은 다 혼자서 소화를 했잖아요. 내가 이해하는 개념이 정확한 개념인지 한번 가서 들어보고 싶다. 근데 요즘에 일이 너무 많아서. 근데 실체에 이르는 길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 예방의학 교과서보다는 어렵습니다. 예방의학 전공, 대학원 전공서보다 어렵습니다. 그거는. 네, 실체의 길은 실체에 이르는 길은 실체에 이르는 길은 제가 은퇴하고 시간이 남아도 안 읽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방송하면서 되게 두껍고 어려운 책 물리학자들이 바라는 세상은 오지 않겠군요. 은퇴하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읽어 볼게요라고 얘기 많이 했는데 요거는 은퇴해도 안 읽는 책일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정재훈 교수 덕분에 책걸상에서 지난 몇 년간 참 다루지 않은 그러니까 5년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네, 그런 그 우주의 끝에 관한 이런 이야기, 우주의 시작과 끝, 정말 어려운 책, 하드한 책. 하지만 이분이 쓴 책 중에는 제일 말랑말랑한 책이라는. 그래서 저는 진짜 호기심이 생기면 도서관에 모든 도서관에 거의 구비가 되어 있어요. 엔드 오브 타임은 네네. 브라이언 그린의 명성과 네네. 그 엔드 오브 타임도 꽤 나왔을 때 화제작이었기 때문에 여러 신문에서 막 많이 매체에서 서평을 썼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도서관에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서점에서 사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1, 2, 3장만 쓱 넘겨보시고 그리고 뭐 계속 가속도가 붙으시면 계속 읽으시고 아니면은 그냥 10, 11, 90, 11장 읽어보시면은 이런 또 세상을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과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저는 느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결론에 100% 동의한다. 내가 꿈꾸던 세상에 가깝다. 네. 그리고 이 두께나 뭐 책의 어떤 깊이 수준에 비해서 가격은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저는- 22,000원. 저 놀랐어요. 저 이제 3만 그러니까요. 원대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워낙 또 이렇게 비싸면 또 더 안 팔리기 때문에 가격을 좀 낮춘 게 아닌가. 근데 잘 안 싶습니다. 팔리나요 이런 책들이? 뭐 그렇게 많이 팔리기에 하겠습니까? 저희 집에 제일 많은 게 승산, 사이언스 북스 이런 네. 거 책들은 진짜 많은데 아쉽습니다. 그 사이언스 북스의 그 주관님은 약간 좀 저한테 약간 불만의 의사를 표시하시긴 하셨습니다. 왜요? 그 또 이 펀딩에 비공식적으로 또 참여해주신 출판사 중에 하나가 사이언스 북스 아닙니까? 왜 사이언스 북스 왜 책안 사이언스 하냐고? 북스 책은 안 하냐? 뭐 골라봐요. 사이언스 북스 중에 백두산 대폭발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되게 재밌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백두산 대폭발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재밌어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그거는 역사와 자연과학의 그 결합입니다. 소원주 박사님이라고 제가 그분 인터뷰도 했는데 그 새로 나온 책이에요. 새로 나온 책이 아닙니다. 한 10년 네, 됐죠. 10년 정도 네. 된. 네. 그래도 10년 전 책을 하긴 좀 그러니까 네. 새로 나오는 사북 책 중에 재밌는 거 좀 골라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YG가 읽으라는 책은 내가 다 읽었거든 그래도. 그래서 그 우리 저기 펀딩에 참여하신 또 다른 출판사 중에 하나가 그 사이언스 북스입니다. 네, 민음사 계열의 사이언스 이 자리에서 북스. 까는 겁니까? 네, 이 자리에서 까는 지금까지 겁니다. 얘기 안 해놓고. 네. 한번 찾아볼까요? 조만간 북스? 또 사이언스 네. 북스에서 나온 좋은 그러면 책으로.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온 좀 하드한 책 중에서 마땅한 사람을 부를 사람이 없으면 그 정재훈 교수님께 부탁해도 됩니까? 네. 사이언스 북스가 되게 유명한 작가들 책들. 와인버그 책이 사이언스 네, 북스로 와이언버그 많이 책, 나왔잖아요. 서스킨드 예, 책 다 네. 사이언스 북스에 나오죠. 예, 그 굉장히 좋은 브라이언 책들 그린만 못 많습니다. 잡았어요. 네네. 사이언스 북스에서. 굉장히 좋은 책들 많습니다. 그리고 표지가 예뻐요. 네. 전시하기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 사이언스 북스 책도 좋은 거 하나 골라가지고 네. 정 교수랑 다시 한번 방송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또 방송 녹음은 약간 이제 어정쩡한 늦은 오후에 네, 하고 네, 끝나고 알겠습니다. 또 이제 네, 한잔 네, 하고 네, 네. 그런 구조로. 뭐 책 읽는 건 좋은데 책 읽는 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으로 골라주세요. 읽었던 책 중에. 뭐 하여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마지막으로 그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벌금. 아니, 나는 그 이후에 한 마디도 안 했어. 아니 근데 새삼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코로나 상황이요. 네.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책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 책을 읽어보시면 더 좋은 그런 식견을 얻으실 수 있겠죠. 네. 네, 피해 가시네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